갑상선 결절이 초기에는 계약자 측이 대부분 패소를 하셨습니다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승소하는 사례도 나오는데요. 아직도 승소 사례가 많지는 않고요. 다만 이제 뭐 결절이 좀 크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위치도 중요합니다. 사실 이 갑상선 결절은 결국은 지루기로 감정을 하는데 결절의 위치가 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나올 만한 위치였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안녕하세요. 최혜원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 제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 판결한 사례를 2건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2건은 2024년 10월에 제가 승소를 한 사례이고요. 한 건은 좀 단독 사건인데 판결 서실을 좀 자세히 해주셔서 그 판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2023 가단 사건이고요. 선고가 10월 2일에 났습니다. 소송 대리인은 최혜원입니다. 피고가 이게 보셨지만 5개예요. 그래서 조금 주문이 복잡합니다. 아시다시피 이 갑상선 결절은 그 쟁점이 이제 가장 큰 게 이게 과연 결절의 고주파 절제술을 할 필요가 있었냐, 수술의 필요성, 이게 가장 큰 쟁점이고요. 두 번째는 피고들이 이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. 사실 두 번째는 그렇게 큰 쟁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이거는 전문 변호사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항변으로 반박이 가능한데 이게 제대로 수행을 못 해가지고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패소한 사례도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피고들이 계속 이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먼저 판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. 이 사건 절제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갑상선 절제술이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험약관 해석의 대원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보험약관이 이제 뜻이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, 이런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. 이건 대법원의 명백한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입니다. 소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.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수술의 정의 조항이 있어요. 근데 이 보험약관은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,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되게 광범위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. 그리고 이 갑상선 결절의 고주파 절제술이라는 게 이제 보시면요. 바늘을 삽입한 다음 고주파 영역에서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조직을 괴사시켜 서서히 결절을 제거하는 것으로, 여기 수술의 정의 조항이 절단, 절제 등의 조작이라는 게 있잖아요. 여기 이제 제거란 말이 나옵니다. 시간상의 차이는 있으나 결절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절단, 절제와 그 효과가 동일하고, 이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이다.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. 그럼 이 사건 갑상선 결절에 고주파 절제술을 한 게 과연 필요성이 있냐, 이 부분입니다. 이 피보험자는 이제 목에 이물짐, 피로,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을 내원했고 같은 날 초음파 검사 및 세침 흡입 세포 검사를 했습니다. 이 세침 흡입 세포 검사는 쉽게 말하면 조직 검사입니다. 암인지를 확인하는. 그리고 초음파를 봤더니 이제 뭐 이렇게 결절이 있었고요. 근데 이제 세침 흡입 검사 결과 모두 양성인 걸로 확인됐습니다. 이게 뭐 양성이 아니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,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감정을 했습니다. 이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의 쟁점이 되는 거는 결국 감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감정을 안 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부분은 감정을 합니다. 그래서 감정인은 이 사건의 결절의 크기가 2cm 이상이고 갑상선 표면 및 인접 장기에 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결절로 인한 증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, 이렇게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. 또 감정인은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의사와 논의하여 고주파 절제술에 의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치료하였다면 가오나 잘못은 없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술의 필요성이 있다,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, 이 갑상선 결절이 초기에는 계약자 측이 대부분 패소를 하셨습니다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승소하는 사례도 나오는데요. 아직도 승소 사례가 많지는 않고요. 다만 이제 뭐 결절이 좀 크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
중요하지만 또 위치도 중요합니다. 사실 이 갑상선 결절은 결국은 지류기로 감정을 하는데 이 지류기로 감정에서는 초음파 영상을 봅니다. 그래서 초음파상 결절의 위치가 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나올 만한 위치였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은 소위 말하는 2cm, 이제 2cm가 넘는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법원 판결에 의하면 2cm가 넘어도 이 지류기로 감정상 수술의 필요성이 있다.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유리한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승소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요거는 판결 선고를 보시면 2024년 10월 24일입니다. 그리고 이제 소송 대리인은 저고요. 근데 요거는 좀 소액 사건입니다. 이 소액 사건이라는 거는 소가 3천만 원 이하 사건. 근데 이 소액 사건은 판결 이유를 적지 않아도 돼요. 이 사건도 판결 이유가 너무 아주 간단합니다. 이유는 이 법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갑상선 결절로 인한 수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가 인정됨. 이거 소액이라도 감정을 했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은 제가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첫째는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판사님께 이 보험 약관의 해석의 원칙이라든지 이 환자의 경우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주파 절제술 수술보험금 대상이다. 이제 이런 부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게 중요하고, 두 번째는 감정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감정은 결국 여러 가지 요소를 보는데 2cm가 넘는다는 게 일응의 기준인데 2cm가 안 돼도 승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. 또 2cm가 넘어도 패소한 사례도 있고요. 그건 왜 그러냐면 결국 감정을 할 때는 그 초음파 영상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초음파 영상을 보면은 그 위치가 이게 가짜 위치인지 진짜 위치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가짜 위치, 진짜 위치라는 건 제가 이제 임의로 말하는 건데 진료 기록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러한 증상이 나오려면 갑상선 결절이 그러니까 전문가 의사가 볼 때는 일정 부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예컨대 증상은 이 목에서 요 가운데 부분을 호소하는데 결절은 이쪽에 있다. 이런 경우에는 2cm가 넘어도 그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혹시 또 갑상선 결절 관련해서 소송 문의나 자문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